이번 시간에는 소음과 진동 중에서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청력 보호구 지급 착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개인 근로자들의 소음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책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청력 보호구죠. 이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면서 가장 쉽게 개인들이 이 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청력 보호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소음원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 현장에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공학적인 대책도 있을 거고 관리적인 대책도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대책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인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은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소음 작업이나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작업 소음 또는 우리 기준이 85데시벨 이상이죠.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 근로자가 종사할 때는 해당 공정에 적합한 청력 보호구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것도 개인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2차적인 뭐 감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반드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는 근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반드시 개인 청력 보호구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청력 보호구를 선정할 때는 뭐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소음의 특성과 작업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청력 보호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급을 할 때 우리 근로 현장에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호구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있죠. 여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증을 해준 보호구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이면 안전하다 하는 그런 이제 검증을 필요한 제품이 있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일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증을 필요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력 보호구 선정 시에는 그 근로자의 조건이 있죠.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르죠. 뭐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죠. 근로 현장마다 또 다르고 하는 일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청력 보호구의 성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에게 딱 맞는 그런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청력 보호구를 고려해서 구입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로자에게 청력 보호구를 지급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라 하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력 보호구는 우리 근로자의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85데시벨 이상 되는 근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공단의 검증을 필요한 그런 청력 보호구를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그런 모양과 형태의 것들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착용 방법을 교육을
해서 올바르게 착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소음 감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청력 보호구도 지급하고 공학적 대책, 그다음에 뭐 관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을 통해서 우리 근로 현장의 소음원을 감소시켰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노력들이 똑바로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이 소음에 노출되어서 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청력 검사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평가할 때 기준이 있느냐? 반드시 있죠. 청력 검사 및 평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그죠? 고용노동부에서 그 기준을 실시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그 다음에 그것 또는 가이드, 코사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거죠. 코사 가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 지침을 기준으로 전문가가 실시해서 청력 검사와 평가를 합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청력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만약에 청력 손상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됐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했던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 적합하도록 수정을 취해 줘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청력 검사 및 평가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에 맞게 청력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음으로 인한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근로자들도 많이 알고는 있죠. 내가 일하는 이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유해하거나 위험한 그런 환경들을 줘가지고 문제가 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렇지만 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시 어떻게 아는 근로자들도 있고 물론 잘 관심이 없는 근로자들도 있고 하지만 항상 이 사업주들은 그 유해성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를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소음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은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회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소음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언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인한 유해성에 대해서 해당하는 관계 그 소음이 있는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그러면 유해성이라고 보고 알려줘야 되느냐? 요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봅시다. 요것들에 대해서 유해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겠죠. 소음의 유해성과 우리 현장의 소음의 유해성과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 결과와 비교, 우리 현장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로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현장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 측정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 만약에 감소를 시켰으면
옛날의 측정 결과하고 비교해서 감소가 됐으면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됐는 거죠. 근데 그 감소되는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이면은 어떻게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간다면은 잘 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장의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 우리 현장의 소음 측정 정도하고 비교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로자들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음 관련 대책이나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소음 저감 대책을 목적으로 어떤 유형의 대책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저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잘 지켜져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측에 이 대책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교육하는 반면 또 이 근로자들도 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기 근로자 자신의 난청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이 책임 사측에서 소음 저감 대책을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들을 잘 따라줘야 되겠죠.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위를 매겨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로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변경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들은 반드시 따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을 어떤 종류의 보호구를 어떻게 착용하고 뭐 어느 정도의 그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주고 자기들도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거를 정확하게 착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청력 보호구를 왜 착용하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만약에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의 그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청력 보호구들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건강에 요소들이 나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의식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바꾸어야 되겠죠. 좀 귀찮고 뭐 일하는데 방해되고 하다고 이런 것을 안 차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착용 방법은 뭐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하는 청력 검사 이거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로자 교육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들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평가. 우리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이 보존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항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은 적합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 현장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합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들의 항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음 노출 평가 방법 및 결과가 적절한지 적절하게 소음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거를 방법 자체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면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겠죠. 기술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적합한지 안 한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대책 수립에 적합이 한지 안 한지 이것을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특성에 맞는 우리 현장마다 작업의 특성이 다 다르죠. 뭐 어떤 데는 소음이 강렬한 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85dB 넘어가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현장도 있을 거고 현장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럴 때 그런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 특성에 맞는 청력 보호구를 선정하고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으면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적합하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이런 평가 시스템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 것인지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이 평가 방법이 내년에 적절한 것은 아니죠. 근로 현장의 환경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평가를 통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적정하지 않으면 적정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의 기록 보관 우리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존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을 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기록하고 보관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 그러냐면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지금의 그 기록들이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절한 기준이 된 것은 적절한 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적합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이 자료들에 의해서 정력 보존 프로그램이 적합한 하게 진행이 됐는지 적합하지 않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확인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더 적절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으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는 어떤 사항을 그러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느냐 나와 있죠. 한번 하나씩 알아봅시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노출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소음 노출이 얼마큼 됐는지, 소음이 실제로 발생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과를 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 주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소음 정도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85데시벨 이상이 기준이니까 뭐 우리 현장에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70데시벨이다. 이러면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필요 없죠. 그냥 지금처럼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만 유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 85데시벨보다 훨씬 더 상회를 했다. 그러면은 이 상회한 소음치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자체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거겠죠. 어떤 지침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계획 자체는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뭐 세울 수도 있고 관리적, 기술적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현장마다 적합한. 그 다음에 그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죠. 소음이 어느 정도인데 발생하는 현장인데 우리가 이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보호구를 지급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겠죠. 자체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뭡니까?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을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해 보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다. 잘 유지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청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력 보존이 잘 됐으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유지를 했는 것이고 청력 보존이 근로자들이 안 됐으면은 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로자 건강을 진단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대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대책을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청력 평가를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데이터로 항상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종류에 따라서 이 청력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이 청력 보존이 잘 되었는 보호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잘 보호되지 않는 그런 보호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착용 실태하고 같이 어떻게 실제로 착용했고 안 했고 정확하게 착용했고 어떤 보호구를 지급하니까 어떤 청력 손실이 발생했고 어떻게 보호구를 지급해서 어떻게 잘 착용하니까 청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호구 지급 대장이 기록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보호구 선정할 때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 평가 자료 등 평가서들이 있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어떤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평가서들을 이 평가서 가면 어떤 것들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소음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 현장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단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유지 관리되었다 하는 이런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가 있겠죠. 이것을 기록하고 보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계속 이 사업장이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청력 보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체 계획을 세울 때 평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